칼로 협박한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선생님 인터뷰에서는 사실이 아닌 점도 있다. 그 부분이 남자 선생님이어서 2층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건 맞다. 하지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2층에 안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증인이다. 많이 화가 난다. 이번 학폭 폭로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있는가? 그때부터 솔직히 지금까지 매일 생각이 난다. 약간 어렸을 때는 구석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말도 못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다. 부모님한테도 그랬다. 근데 성인이 되고 매일같이 TV에서 보이니까 그때 생각이 나고 내가 글을 올린 다음에 신경이 곤두서고 많이 힘들었다. 가끔 가다가 악플 같은 걸 보면 10년을 참았는데 그걸 못 참아. 지금 이제 와서 뭐 할 건데 돈 받으려고 너무 힘들었다. 병원에 가서 3시간 동안 검사를 했는데 불안 증세 등으로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고 했다. 댓글을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을 올려서 대중들이 알게 됐다. 이런 상황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랬다. 게시된 내용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받았는가? 전화 왔었다. 쌍둥이 엄마한테 전화 왔었다. 다 인정하고 사과할 테니 내려달라고. 그래서 사과문을 올리면 내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당사자들이다. 당사자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우리는 먼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건 재영이, 다영이랑 저희 일이지 어머니랑 저희 일이 아니다 라고 그랬더니 걔네한테 바로 연락이 왔다. 구단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지금 현재는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사과의 진심이 없다. 그 사과문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솔직히 봐봤자 걔네 정신 상태로는 진지한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 저는 걔네랑 짧게 운동을 했는데도 진짜 걔네가 이상했다. 저는 가족도 버리고 산을 타고 도망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전히 실망스럽다. 옛날 상처도 있지만 굳게 마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도 빨리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할 줄 아는 것이 배구밖에 없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지만 도망가서 일주일은 그냥 울기만 했다. 칼로 협박한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되나요? 칼로 협박했다 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그날 소등 밤 10시경 저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좋은 옷을 싫다고 거절했지만 여러 번 걔가 하라고 시켰다. 계속 거절하니 개긴다.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저를 벽으로 밀치고 칼을 벽에 막 찔렀다. 그리고 목에 칼을 댔다. 그래서 목에 상처가 났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애들은 다 알고 있다. 사건이 좀 커지자 사과를 했다. 얘 사과를 안 받아주면 또 칼로 찌를까 심리적으로 불안했다. 너무 무서웠다. 그러다 걔네는 전학을 갔다. 샤워할 때도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욕을 그렇게 했다. 저는 배구 경기를 보지 않는다. 그때 생각이 다시 날 것 같고 무섭고 그래서 안 본다. 하지만 TV나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재영, 이다영이 짱이고 너무 이쁘고 잘한다 칭찬하는 거 보면 우리는 걔네 실체를 아는데 이런 거 보면 너무 싫었다. 기사에 보니까 이다영을 괴물로 만든 건 성형이 아니다. 쌍둥이 엄마가 70%, 흥국생명 감독이 20%, 현대건설 감독이 10%한 걸 보니까 진짜 팩트가 같더라. 정말 공감이 갔다. 경기할 때 미스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 돈을 걷었다.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꼬집고 때리고 했다. 세터니까 뒤에부터는 똑바로 하라고 꼬집고 끝나고 보자고 습관적으로 했다. 운동이 끝나면 걔네 물건 예를 들어 아데나 렌즈통 등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한 번도 지들 물건을 챙긴 적이 없고 안 가져오면 쌍욕을 했다. 가져와도 또 혼이 났다. 운동 시간에 재영이가 병원을 가면 저보고 항상 따라갔다 오라고 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쌍둥이 자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론의 조명을 받다가 얘 욕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묻고 싶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진심으로 무엇을 잘못했나 반성하고 앞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계속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다. 걔네도 우리가 겪은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난 내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꿈도 없어졌으니까 걔네도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느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꿈에서도 혼자 울고 진정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저희끼리 소갈이하고 풀고 그렇게 지내왔다. 걔네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나이가 이제 26살이면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걔네도 그런 힘 있는 엄마가 아닌 힘없는 엄마랑 살면 어떨지 궁금하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저희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들었던 것은 걔네 연봉 몇백 배로도 보상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트라우마라서 그냥 저희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피해자 3명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인데요.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 그리고 많은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이 피해자들의 얘기와 일치합니다. 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 얘기, 감독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영, 이다영이라는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주변 어른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들의 괴물이 된 영향을 준 사람으로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거론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이다영 선수가 나이살 좀 처먹은 게 보면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곧 터질 거야. 내가 다 터트릴 거야. 등의 글을 SNS에 기재했을 때 배구계와 심지어 팬들까지 이건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거다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그리고 글을 올리고 나서도 박미희 감독은 전혀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도 내버려 두니까 팀이 기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기강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다영이 SNS에 또 무슨 글을 올리냐면요.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괴롭힌다 라면서 김연경 선수를 한 번 더 저격합니다. 주장 입장에서는 팀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괴롭힌다고 지금 불특정 다수한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올랐을 때도 감독은 따로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요.